밥은 반 공기만 먹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분명히 탄수화물을 줄였는데 예수치는 그대로일까 답답하셨을 겁니다. 혹시 그 이유가 밥이나 빵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식들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 크게 올려버리는 숨은 탄수화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밥과 빵, 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려 하면 금방 허기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탄수화물이 혈당에 큰 영향을 주고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도 평생 밥심으로 살아왔다고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흰쌀밥을 듬뿍 드시고 점심에도 국수 한 그릇, 저녁에는 밥과 찌개를 곁들였죠.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크게 올라가 있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위험 경계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랐던 건 내가 단 것을 즐겨 먹지도 않는데 애 당뇨 위험군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었지요. 사실 단 음료나 과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과 국수, 빵 속에 숨어있는 탄수화물이 혈당을 계속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체하고 조절하느냐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뇌와 근육은 여전히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밥이라도 어떤 곡물로 바꿀 것인가, 똑같은 빵이라도 어떤 재료로 만든 빵을 선택할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을 드시던 분들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현미, 보리, 기리 같은 곡물은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지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져서 적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흰쌀에 현미를 조금 섞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비율을 늘리면 훨씬 수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빵을 포기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아침마다 식빵이나 단팥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지요. 이 경우에도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빵, 호밀빵 같은 것을 선택하면 혈당의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장에 통곡물이라고 크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소량만 들어있고 대부분 흰 밀가루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표시를 꼼꼼히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수나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곤약면, 두부면처럼 탄수화물이 적은 대체식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맛은 약간 다르지만 소스와 함께 먹으면 의외로 금방 적응이 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대체식품이 큰 도움이 되지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불평이 바로 배가 금방 고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에 구운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또 아침에 빵을 먹을 때도 그냥 잼만 바르지 말고 삶은 달걀이나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배도 든든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대체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변동이 적고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곡물빵을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탄수화물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것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탄수화물은 적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적이 되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선택을 조금만 바꾸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대체식품이라고 광고되는 것들을 무조건 믿는 것이죠. 실제로는 당 함량이 높거나
첨가물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제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탄수화물을 조절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대부분에 이미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밥과 빵뿐 아니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간식과 음료에도 상당량의 탄수화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만 조절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국수도 줄였는데도 혈당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점심 후에 꼭 마시던 달달한 믹스커피가 문제였습니다. 작은 한 잔 속에도 다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서 하루 전체 혈당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식이나 음료를 얼마나 무심코 섭취하는지가 건강관리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려면 무엇보다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를 식별하고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마시던 달콤한 음료나 과자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음식으로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채소는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식이섬유는 마치 쿠션처럼 작용해서 우리가 먹는 다른 탄수화물이 갑자기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채소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특히 나물이나 채소 무침처럼 기름을 살짝 넣어 조리한 음식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찾지 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끼니마다 조금씩 포함시키면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느껴지는 허기를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잡곡밥을 소량 먹더라도 계란 후라이와 두부조림을 곁들이면 배고픔이 오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굳이 탄수화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방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에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한 방울 더 넣는 것만으로도 훨씬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을 줄여도 허기와 피로가 덜하니 자연스럽게 조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 속 숨은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리얼, 에너지바, 건강음료로 불리는 제품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전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요동치게 되고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재료가 단순한 음식, 가공이 덜 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채소로 채워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볍고 활력이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저녁마다 라면을 드시던 습관을 바꿔서 대신 두부와 채소를 볶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몇 주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편하고 혈당도 안정되어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 경험이 동기부여가 되어 지금은 라면을 찾지 않게 되셨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여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가공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으로 식단을 구성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습관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지 습관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로울 때, 혹은 늦은 밤 허기질 때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찾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탄수화물이 주는 달콤함과 든든함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다음날 피로와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패턴과 감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고르면 좋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탄수화물 조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을 대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랜 습관과 입맛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잡곡밥을 하고 간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피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구조와 사고방식을 함께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흰쌀밥이 기본으로 차려지고 국이나 찌개, 반찬이 곁들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혼자만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챙겨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친구와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국수집이나 분식집에서 갑자기 나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니 국수 대신 채소를 먹겠다고 말하기가 민망하지요. 이런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가 탄수화물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실제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변화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탄수화물을 바꾸려고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거나 간식 중 하나만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큰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다른 식사를 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잡곡밥을 먹고 채소 반찬을 늘리기로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경계 수치가 나온 뒤 집안 전체의 식탁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편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변화는 훨씬 오래 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식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외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메뉴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과 채소가 많은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는 공깃밥을 절반만 먹고 대신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을 더 먹는 식입니다. 중국집에 갔을 때는 짜장면 대신 잡탕이나 유산슬을 선택하고 국수는 곤약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간식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간식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는 과자나 빵 한 조각이 혈당을 크게 흔듭니다. 이럴 때는 집에 아예 그런 간식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신 삶은 달걀이나 방울토마토, 견과류 같은 간식을 준비해두면 허기질 때 손이 가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도 설탕을 넣지 않은 녹차나 보이차를 선택하면 입도 깔끔해지고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조절을 실천하면서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심리적 갈등입니다. 탄수화물은 단순히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빵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지요.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울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이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분은 늘 늦은 밤에 과자를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 시간을 산책이나 명상으로 채우면서 간식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요인을 다루는 것이 탄수화물 조절의 숨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해 마치 중독처럼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단 음식을 더 찾게 되고 이는 다시 혈당 불안정과 피로로 이어져 악순환을 만든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감정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심리적 갈등을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떤 대체 행동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탄수화물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겠다고 결심하면 밥이나 빵을 줄이고 대신 야채를 많이 먹습니다. 물론 야채를 늘리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그만큼 부족해지는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금세 허기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참기 어렵고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일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며 지방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단백질과 지방은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또 건강한 지방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토스트와 잼, 우유 같은 메뉴로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단은 탄수화물은 넘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이때는 삶은 달걀 1개, 견과류 1줌,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글루카곤과 GLP-1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한편 건강한 지방, 특히 올리브 오일, 아마씨 오일,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의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중해 식단이 당뇨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선택하는가입니다. 튀김 기름이나 가공된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 지방산은 오히려 혈당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좋은 지방을 곁들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혈당이 점점 높아져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늘 허기져서 몇 달 만에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식단을 바꾼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 대신 삶은 달걀과 견과류, 점심에는 밥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닭가슴살과 채소를 곁들였고, 저녁에는 기름에 튀긴 음식 대신 올리브 오일에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5kg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으면 탄수화물 조절은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조절의 관계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하루 3끼를 꼭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복 시간을 늘리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체내 지방 연소가 촉진되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다음날 아침을 가볍게 넘기면 자연스럽게 14에서 16시간의 공복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복 동안 몸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저장된 지방을 활용하게 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다만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공복 이후의 첫 끼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식사 간격까지 조절하면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간식과 음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숨은 탄수화물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숨은 탄수화물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하게 대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간식과 음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인 밥과 빵, 면의 양을 줄이면 탄수화물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혈당을 크게 흔드는 것은 식사 사이에 무심코 섭취하는 간식과 음료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조금 넣거나 점심 후 후식으로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습관, 혹은 저녁에 과일을 듬뿍 먹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을 뒤흔듭니다. 밥 한 공기를 줄였다고 안심하지만 사실은 커피 속 시럽과 디저트 한 조각이 그 이상의 탄수화물을 보충해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탄수화물 조절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별표 숨은 탄수화물 별표입니다. 가공식품 라벨을 보면 당류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요거트라고 하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과당 시럽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 음료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과일 주스에도 엄청난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주스 한 컵을 마시면 밥 반 공기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맛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음식과 짠 음식에 익숙해진 입맛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조금만 줄이고 적응하면 점점 덜 자극적인 음식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가당 요거트를 맛없다고 하지만 일주일만 먹다 보면 오히려 설탕이 든 요거트는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혀의 감각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간식의 재구성입니다. 배가 고프면 과자나 빵을 찾는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 치즈처럼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소량의 단백질 간식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출출할 때 아몬드 한 줌과 녹차 한 잔을 곁들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평소에 식사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매일 오후마다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와 라떼를 드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셨지만 그 간식이 혈당을 크게 흔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분이 간식을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본인도 놀라면서 밥을 줄이지 않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하셨습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작은 간식이라도 단순당이 들어가면 혈당 곡선이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간식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췌장 베타세포의 부담을 줄이고 당뇨 발생을 늦추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야간 간식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늦은 밤 허기가 져서 라면이나 떡,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밤 시간은 인슐린 분비가 둔화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야간 간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탄수화물 조절에서 가장 효과적인 습관 교정 중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기를 달래야 한다면 따뜻한 허브차나 소량의 치즈, 삶은 달걀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음료 속 당분입니다. 탄산음료나 주스는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커피나 차에 넣는 설탕과 시럽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에도 설탕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물 대신 과일 주스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비타민보다 당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먹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입니다. 즙을 내면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에 같은 사과라도 통으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혈당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탄수화물 조절은 단순히 밥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 사이 간식, 음료, 그리고 작은 습관까지 모두 합쳐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챙겨 먹는 식품들, 예를 들어 시리얼이나 과일 말린 간식, 심지어 건강바라고 불리는 제품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겉으로는 건강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크게 올리는 탄수화물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